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정을 끝내고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두 지수 모두 상승을 하였고요. 어, 크게 수급 자체가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시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해외 증시도 지금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니케이, 뭐 상해 증시 모두 이렇게 상승을 좀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21선 아래 위치를 좀 하였고요. 지금 이제 한번 꺾으면서 진행되었지만 금방 또 이제 꺾은 부분에 일부분을 또 상승시키면서 네, 21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자로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상단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단 라인은 2550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2550선 뭐 이런 자리들을 넘어주는지 혹은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좀 횡보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네, 그런 흐름들이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하락을 크게 하고 좀 바닥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네, 추세 라인을 위로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2500선 다시 회복을 하는지 내일 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일 매도를 이어가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는 네, 계속 끊임없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매수세가 9월 옵션 만기일 때죠. 네, 그때도 계속 이어지는지 아마 추석 끝나고 네, 그쯤일 것 같은데요. 추석 전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쯤 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아직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반등을 좀 크게 하였고요. 하락폭에 대한 일부분을 꽤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1선이 꺾이기 전에 또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그런 추세 라인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바닥 라인을 연결했을 때 이제 바닥을 찍고 그대로 밀어붙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비슷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월봉도 지금 반등시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은 보시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에 대한 수급은 뭐 크게 특별한 수급은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반등하는 추세는 코스피와 유사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좋은 소식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더 밀어붙이지 않고 이쯤에서 조정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또 이제 찍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갈 것인지 혹은 이 환율에 대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추세 라인이 언제 꺾이는지가 이제는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상승분은 꽤나 이제 환율에도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 현재 가격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고점을 좀 넘어섰지만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환율에 대한 추세가 좀 꺾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헤드앤숄더라고 할까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번 꺾이는 방향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오늘 8원 정도 내려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반등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한 0.5% 수준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내일 장도 좋은 움직임으로 진행되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네, 3.07%.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정고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이제 환율이 좀 계속 환율이 아니죠.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 3%대를 이렇게 정고점을 공격적으로 뚫고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증시에 크게 문제될 만한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안정화되는 자리를 잡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뭐 V자로 계속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전 세계 증시가 금리 인상이 된 방향은 맞기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는 이제 달러라든지 그런 안전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저점 구간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사서 이제 당장 수익을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산업들이 흘러가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50원 상승해서 4.86% 상승했고요. 22,6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상승폭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도 전일보다 좀 많이 늘었고요. 평소보다도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7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 뭐 가격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간의 거래량이 좀 힘이 붙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1230만 주로 거래가 되었고요. 전전날이죠. 700원 정도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1100만 주에서 1200만 주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피크가 더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이 이런 수급 자체가 살아 있으면서 피크점이 나오는 그 지점이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밀어붙이면 상당히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 단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스팸 투자주의 종목으로 1일 동안 지정이 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고 사실 뭐 큰 조정은 아니었고요. 코스피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었다라고 보지만 오늘 다시 그 투자주의 종목이 풀리자마자 또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정했던 그 22,50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아주 뚫기 어려운 그런 구간을 꽤나 이제 밀어붙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이제 가볍게 넘었고요. 그 밑에 있는 지금 평균적인 구간은 진작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매물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밀어 넣었고 거기서 두 번째 이제 고점 라인에 위치하는 그런 매물을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때처럼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나간다면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제 윗꼬리를 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양봉을 밀어붙이면서 위로 치솟았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는 날이긴 하지만 네. 분위기상으로는 그 날이 맞지만 지금 이제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자로 또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스팸 과다 문자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뭔가 좀 올라가는데 좀 잡음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투자주의가 지정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기 이제 1일간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주의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신용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규 신용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또 신용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뭐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현물로 그냥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그냥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투자주의 1일이 지정되었다라고 해서 꼭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1일간 지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투자주의 종목이 풀립니다. 네, 참 아쉽네요. 저 스팸 관여 과다 문자로 저렇게 이렇게 투자주의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악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네,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요할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매도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가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 목표가까지 올라가기를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좀 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실 때는 요런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좀 이제 한번 털어내고 혹은 추가적으로 계속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제가 뭐 딱 요때가 고점입니다 라고 해서 요때 다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네,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써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고요. 16,000원, 17,000원, 뭐 15,000원까지 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주가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다 기회였던 것이고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뭐 1W, 2WR에 대한 그런 종목들 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은 다 사이되고 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증시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거래량이 네, 이때처럼 한번 피크점을 찌르는 네, 그런 좀 크게 터지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 이제 한 이때죠. 한 4천만 주 정도, 3천만 주 정도죠. 3천만 주 가까이 2,5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거래량이 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거래량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우뚝 올라갔고요. 네, 이제는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월봉이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좀 좋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시절에 이제 흐름을 산업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탔을 때 월봉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그죠? 약 3년 동안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절대적으로 이 주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3년 동안 월봉이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이 시대적인 흐름, 네, 산업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주가를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이 두산 중공업 시절에 재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이때부터 요까지 떨어지는 네, 그런 하락폭이 과도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적정한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산업이 성장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반영이 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조에서 15조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 곱하기 2배 정도로 적어도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4만 원, 4만 5천 원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 관문으로 그냥 3만 원 정도 생각하고 두루뭉실하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추세를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수급만 보더라도 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 179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15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지금 확실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좀 강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확실히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했지만 이렇게 또 200만 주 가까이 하루에 매수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확실히 힘이 붙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험,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지금 매수를 골고루 40만 주 이상씩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한쪽에 쏠려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골고루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네, 매수 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굳이 만들어 보자면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지금 최근에 JP모간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그죠? 혹은 우리나라 ETF에 대한 그런 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런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이런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오늘도 보시면 한전기술이 11%나 올랐습니다.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지막에 11%를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한전기술, 일진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모두 우상향을 지금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 종목을 들어갔을 때 지금 오늘은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제 종목이긴 하지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이런 해상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종목들도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 앞으로 석탄에서 그 LNG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전에너지 이 세 파트가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를 높게 잡은 것이고요. 하나 애매하게 하고 하나 애매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원전에서는 원자로 그다음에 뭐 SMR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캐스크라든지 폐기물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정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기술력이 높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뉴스케일 파워와 그 SMR 주기기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고 해상 풍력에서도 지금 터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주 해상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최근에 이제 완도금일 해상풍력도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앞으로에 대한 해상풍력 시장도 상당히 이제 진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장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런 ESS 시장과 함께 좀 같이 엮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 네, 시가총액 사실 30조도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의 방향과 그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생각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투자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딱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정하고 보기보다는 이 흐름을 그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MSC에 아까 그런 영향이 있다면 8월 31일까지 아마 그런 거래가 있을 것이고 9월 1일부로 리밸런싱 지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까지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달 가서는 이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감소를 했고요. 1020만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한 40만 주, 5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1000만 주도 지금 아래로 떨어질 것 같죠. 공매도 잔고가.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이제 어제 또 많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뚝 떨어뜨렸다가 또 뚝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 잔고를 이제 공격적으로 상환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 그런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또 상환이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 공매도 잔고는 내일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은 8만 주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 거래가 죽어 있고요. 지금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30만 주 이상 거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1000만 주도 깨질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용 잔고고요. 신용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뭐 큰 변화 없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상환이 또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대차 잔고가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114만 주 매수가 들어왔었고 당일 물량은 115만 주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 물량을 또 채워주고 플러스로 40만 주 이상 또 매수가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도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또 이제 11.15%로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보유율을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공매도가 급격하게 상환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마지노선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급격하게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급격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도 JP모간이 매수를 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했던 상황이 뉴스케일 파워 SMR이고요. 어제 좀 급등을 하면서 15.3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어제 보여드린 기사로 보시면 미국이 이제 원전을 신규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세금을 또 30% 할인을 해주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 단가에 대해서 또 이제 메가와트당 꽤나 이제 많은 양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SMR도 더 이제 그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그 SMR 관련,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의 거래이긴 하지만 15.82달러까지 또 이제 치솟았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일봉으로 보았을 때 좀 내려가는 듯 하면서 고를 한번 파고 바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어제 거래량이 지금 아주 크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되고부터 거래량이 제일 컸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형적으로 N자 패턴으로 이 전고점을 오늘 넘으면서 혹은 뭐 다음 주에 넘으면서 계속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SMR 관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SMR 관련, 그다음에 원전 관련 에너지원을 관심을 많이 주고 있구나, 투자자들이.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SMR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지금 SMR이 올라가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4조 이상으로 치고 나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수익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이 되진 않지만 12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한 입장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지금 얻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 밥켓에 대한 주가를 좀 걱정을 하면서 그런 두산 밥켓에 대한 PRS 스와프 개념이 그 계약이죠. 그런 계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두산 밥켓에 대한 주가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35,00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그 PRS 계약을 만기가 다가왔을 때, 8월 30일 만기가 다가왔을 때 연장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무난하게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그런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대한 두산 버켓에 대한 그런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그 손실을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그런 PRS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환에 대해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투자금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뜨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이 상황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뭐 이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럽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그 바라카 원전이죠. UAE 쪽에서 진행한 그 프로젝트가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그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비해서 지금 한수원이 진행한 그 프로젝트 비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로부터. 그리고 그런 가격, 그런 이제 일정을 이제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도 싼데 무리 없이 그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성공적인 이 사례를 가지고 폴란드, 체코, 사우디, 영국 이렇게 지금 네 가지 국가가 지금 아주 긴밀하게 이 원전 세일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6개 규모고 이미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도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이제 2기고요. 그래서 한전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5기 한전이 진행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우디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제 1300조죠.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 SMR 시장, 그다음에 거기 건설되는 이제 건설 자원들, 그런 것들도 이제 긴밀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지금 빈살만 왕세자죠. 그 왕세자가 방문을 할 거기 때문에, 방한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프랑스가 아니고 폴란드죠. 폴란드가 이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폴란드 원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이제 이집트 원전 계약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원전에 대한 계약 소식이 또 곧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전에 대한 계약 소식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만큼 아주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도 있지만 이미 이제 진행되었던 그런 수주 잔고가 14.2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수주를 많이 했고요.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지금 걷고 있고요. 그 이자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도 100%대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 많이 남았는데요. 그 하반기에도 추가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계약으로 사우디 주단조 공장,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했고요. 우쿠두 복합 화력 발전도 했고요. 해상 풍력, 제주도 해상 풍력도 3,5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에만 해상풍력, 원자력, 태양광 분야를 아울러서 9건의 프로젝트에서 총 2조 4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래서 원전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지금 4대 성장 사업 모두가 골고루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ETF가 지금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바이든이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좀 이제 서명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죠. 근데 그 관련 종목을 보시면 수익률 1위인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발전 등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CS 윈드,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LS, OCI 등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CS 윈드는 해상 풍력, 하나솔루션, OCI는 태양광,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뭐 수소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LS 같은 경우는 전선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신규 에너지원을 깔 때도 이제 전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선 종목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플랜트 관련, 그다음에 건설 관련, 인프라 관련 그런 수주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들려올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계가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활성화가 되고 있다. 흔히 말해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많이 상승했지만 뭐 내일 투자주의 종목이 또 지정되었지만 확실히 지금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위로 향하고 있고요. 네, 내일 뭐 조정이 좀 나온들 혹은 뭐 상승이 나온들 크게 우리가 지금 우리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가가 이미 이제 요 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하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좀 주식이 다시 내려간다고 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승을 한번 시작하면은 분명히 이제 조정이 있고 그 조정에 대해서 이겨내야만 그 다음 언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을 잘 생각하시고 네, 오랫동안 횡보해서 이제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전에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구간을 뚫고 나가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 거래량 터지는 거래량을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라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을 어떻게 할지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